어쩌면 괜찮은 나이, 50 이후의 삶, 죽음, 그리고 사랑. 헤르만 헤세 지음, 유해자 옮김.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 2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단상. 3부, 관습의 저편에서 부르는 외침. 이 중에서 몇 개씩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1부,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 어젯밤 숲속 레스토랑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성 아본디오 성당의 공동묘지쯤 오솔길이 끝나는 곳에서 수풀과 호수의 서늘한 한기가 내게로 몰아쳤다. 그러자 포근한 숲의 온기는 뒤로 주춤하더니 아카시아 나무, 밤나무, 오리나무 밑으로 수줍게 숨어들었다. 숲은 가을에 여름이 쓰러져 가야 한다는 것에 맹렬히 저항하고 있었다. 사람도 인생의 여름날이 끝나갈 무렵이면 나약해지고 죽어가리라. 뼛속 깊이 파고드는 서늘한 기운, 핏속까지 집요하게 몰려오는 허전함에 저항하게 되리라. 그러고는 새롭게 다져진 진정한 마음으로 삶의 작은 유희와 겉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아름다움, 앙증맞은 색의 현란함, 빠르게 지나가는 구름의 그림자에 몸을 내맡긴 채 미소 지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를 꼭 끌어안고 불안해하면서 죽음을 바라보다가 서서히 그 안에서 두려움과 위안을 건져올려 죽어갈 수 있는 예술을 배울 것이다. 여기에 젊은이와 늙은이의 경계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40대나 그보다 더 일찍 그것을 경험한다. 어떤 사람들은 50대나 6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것을 느끼곤 한다. 그렇지만 내용은 언제나 똑같다. 즉, 삶의 예술 대신 그것과는 다른 예술의 흥미를 느끼게 된다. 인성을 길들이고 교육하는 것 대신 이제는 무너뜨리고 풀어주는 것으로 분주히 움직인다. 어느 날 문득 늙었다는 것을 느끼며 젊은이의 사고나 흥미나 정서를 낯설어 하게 된다. 그렇게 한여름이 장렬하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이 과도기로 넘어가는 시기는 우리를 경이로움과 놀라움으로 가슴 벅차게 하고 전율하게 하며 미소를 짓게 만든다. 마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잔잔한 연극처럼 말이다. 어제의 푸른 수풀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과수원의 잎들은 누렇게 변해가며 배나무는 진홍색으로 물들어 간다. 해질 무렵 산의 노을은 보랏빛을 띠고 하늘은 가을로 접어 들어감을 알리는 에메랄드 빛으로 짙어 간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은 동굴 속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 아그노의 호수에서 오후에 수영을 하는 것, 집 밖에 나와 앉아 있거나 밤나무 밑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 그런 모든 것이 다시 끝났음을 의미한다.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어떤 형태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시절이 되리라.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그런 환상이 깨진 사람은 날씨가 차츰 서늘해지기 시작하면 서둘러 침대 속으로 들어가거나 도망치듯 여행을 떠날 것이다. 여행객들은 이곳저곳에서 고향이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직업과 할 일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묵묵히 지켜보리라.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노력을 다하는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보리라.
그리고 그들이 다가올 전쟁의 기운과 이 다음의 재난과 파멸을 보지 않고 철저한 믿음으로 전력을 다해 질주하는 것을 지켜보리라. 우리 나이든 사람들은 낙천주의자의 펄럭이는 깃발 아래 날마다 세상이 점점 더 완벽해져 가는 것, 모든 나라들이 엄청나게 변해가는 것,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 폭력과 공격이 점점 더 정당하다고 느껴지는 것, 예술과 스포츠와 학문의 새로운 유행과 새로운 스타가 떠올라 널리 이름을 떨치고 신문의 최상급이 남발되는 것, 모든 것이 생기와 온기와 열정과 강한 삶의 의지와 죽고 싶지 않은 생각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만연해 있는 모습을 가만히 관망할 뿐이다. 겨울이 오기 전 좋은 것들이 아직 몇 가지 남아있다. 푸른 포도알은 포동포동 살이 올라 더욱 달콤해진다. 젊은 청년들은 곡식을 거두며 노래를 부른다. 알록달록한 두건을 둘러쓴 처자들은 시들어가는 포도나무 잎속에 피어난 들꽃처럼 아름답다. 아직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 앞에 서 있다. 오늘 우리에게 씁쓸해 보이는 것도 우리가 죽음의 예수를 더 잘 배울 수 있다면 언젠가는 달콤한 것이 될 수 있으리라. 아직은 포도알이 있고 알밤이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다음 보름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자. 물론 우리는 점점 더 나이 들어가겠지만 죽음이 아직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음을 보도록 하자. 어느 시인이 읊조렸던 것처럼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맛 좋은 붉은 포도주를 마시며 노년의 좋은 시간들을 보내다가 마지막으로 평온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러나 나중에, 아직 오늘은 아니다. 나이 50이 되면 사람들은 유아기적인 버릇이 차츰 없어진다. 명성과 존경을 받으려는 생각을 차츰 떨쳐내고 아무런 열정 없이 자기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한다. 기다리는 것을 배우게 되고 침묵하는 것도 익히며 귀 기울여 듣는 것도 배운다. 허약해지고 나약해지는 대신에 그런 좋은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커다란 이득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삶을 지속할 이유가 적어질수록 더 어리석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심해진다. 그런 사람일수록 탐욕스럽고 유치해져 최후의 만찬에 마지막으로 맛보는 쾌락에 뛰어든다. 그러면서 다시 새로운 희망을 품고 희망을 가질 이유를 자꾸 찾는다. 나는 요즘 나이 50에 삶에 대한 치명적인 갈증에 시달리고 있다. 위험한 시기를 지난 그 너머에 조용하고 시시비비가 가려진 시간이 찾아오기를 희망한다. 나는 죽음을 염원하기는 하지만 너무 이르거나 덜 성숙한 죽음을 바라지는 않는다. 또한 성숙과 지혜로움을 갖추기보다 아직 달콤하고 변덕스러운 인생의 어리석음을 가슴 깊이 사랑한다. 우리는 아름다운 현명함과 달콤한 우매함을 모두 갖고 싶어 한다. 사랑하는 친구여,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겠지만 그것들 모두 소중한 것이리라. 우리 삶의 불효불굴, 그 끈질기고 집요함에 대해 나는 종종 감탄한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상태를 기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순순히 순종하며 받아들이니 말이다. 오랜 시간 동안 질질 끄는 육체적 고통을 극복하는 것은 분명 가장 힘겨운 일 중 하나다.
영웅적인 사람은 통증에 맞서며 그것을 애써 감추려 한다. 극기심 강한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처럼 이를 악무는 그 자태가 의연해 보이기는 하지만 나는 그것이 고통을 진정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오히려 극심한 고통에 대항하려 하지 않고 열광과 모험을 즐기듯 그것에 몸을 완전히 맡겨버릴 때 나는 그것을 가장 잘 극복할 수 있었다. 나이 든다는 것이란 과거의 기쁨이 곤혹스러운 것이 되고 삶의 원천이 점점 흐릿해지며 고통마저도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이 곧 지나가 버리리라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과거에 맹렬히 저항했던 것들, 속박과 부담과 책무들이 도피와 위안으로 바뀌고 아직은 일상의 책임을 다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런 소박한 위안이 멀리 미치지 못하고 잽싼 날갯짓으로 영혼은 차츰 빛을 잃어간다. 육신과 시간 넘어 아주 먼 곳에 있는 죽음을 예견하고 성급한 호흡으로 그것을 깊이 들이마신다. 다시 어린이가 되어가기 시작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열정은 아름다운 것이고 젊은이들은 대단하다. 하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해학이 필요하다. 그것은 약간의 미소를 짓게 만들고 심각하지 않고 세상의 변화를 하나의 그림 속에 담게 한다. 또한 그런 해학은 흘러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물을 관찰하게 한다. 하찮은 모든 것들도 젊음은 소중하다. 나도 그런 젊음을 존중한다. 곱슬머리, 넥타이, 헬멧, 검, 물론 아가씨도 빼놓을 수 없다. 왜 이제야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일까? 나이만 많은 소년인 내가 그런 모든 것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러나 이제야 뚜렷이 볼 수 있다. 그런 노력이 현명했었다는 것을. 머리띠와 곱슬머리는 곧 모두 사라져 버리고 내가 얻은 것들, 지혜, 덕망, 따뜻한 양말, 그 모든 것들도 다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땅은 차가워지리라.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맛 좋은 붉은 포도주를 마시며 노년의 좋은 시간들을 보내다가 마지막으로 평온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러나 나중에, 아직 오늘은 아니다. 젊음은 우리 안에 아이의 순수함이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냉철한 의식으로 살아가는 삶에서도 더욱 풍요로울 수 있다. 세상의 흐름과 함께하지 않을 때 사람은 빨리 늙는다. 어렸을 때는 한 번 생일을 맞이하면 다음번 생일이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던가. 나이가 들수록 그 시간이 점점 빨라진다. 나이가 들면 해는 엄청난 속도로 빨리 흐르지만 날이나 시간은 아주 천천히 지나가는 것 같은 모순을 자주 느낀다. 2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단상. 나는 나이 든 사람이고 젊음을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젊음에 대해 강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다. 요즘과 같이 힘든 시험을 치러야 하는 시대에 나이 든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질문이란 이것뿐이다. 고통과 죽음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영혼과 믿음과 의미와 경건함의 방식에 관한 질문. 말하자면 고통과 죽음을 견뎌내는 것이 나이 든 이의 과업이다. 감격하고 흥분하고 자극을 받는 것은 젊은이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그들은 서로 친한 사이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노인은 흔히 젊은이들을 건방지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노인은 젊은이들의 몸짓과 사고방식을 모방하기 좋아한다. 제 스스로 열광적이고 편파적이며 광신적이고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는다. 노년은 젊음보다 나쁘지 않고 노자는 부처보다 못하지 않다. 푸른색이 빨간색보다 좋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노인이 젊어 보이려고만 하면 노년은 한낱 하찮은 것이 되고 만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 젊은이가 훌륭한 노인이 된다. 학교에 다닐 때부터 늙은 노인처럼 굴었던 사람은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한다.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망가지고 시든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매 단계가 그렇듯이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 독자적인 마법을 숨기고 있고 특유의 지혜와 고유한 슬픔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나이에 맞는 문화가 활발하게 꽃을 피우는 시기에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나이를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젊은이들을 언짢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늙은이가 아무 가치도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나이가 드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물론 65이나 77이 된 남자도 더 젊은 사람처럼 적어도 30이나 50 되는 사람처럼 건강하고 건장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인간은 불행하게도 자기 자신의 나이와 항상 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 종종 마음속으로 더 앞서 있으며 대개는 그것보다 더 뒤처져 있기 일쑤다. 그렇기 때문에 자각과 삶의 정서는 육체보다 덜 성숙하고 자연스러운 외양에 저항하게 되며 스스로 해낼 수 없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요구하게 된다. 늙어갈수록 사람은 더 어려진다. 물론 나는 사정이 조금 다르기는 하다. 나는 유년기에 느꼈던 삶의 기쁨을 가슴속 깊이 늘 간직한 채 살면서 성인이 되거나 늙는 것을 일종의 재미있는 연극 정도로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나 역시 마찬가지다. 아름다움과 유쾌함, 눈으로 보거나 마음속으로 느끼는 기쁨이 넘쳐나는 시기인 젊은 시절에 그러하듯 나이가 드는 것도 지식과 상관이 있다.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인식할 수 있는 무한한 것들 중에 가능한 많은 것을 자기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꽤나 흥미로운 충동이다. 노인이 되는 것도 젊은이가 되는 것처럼 아름답고 성스러운 과제를 안는다. 죽음을 배우고 죽어가는 것도 다른 모든 것들처럼 대단히 중요한 과업이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죽음이 가까워 오는 노년을 증오하고 두려워하는 노인은 하나의 삶의 과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마치 젊고 힘있는 젊은이가 자신의 직무와 일상 업무를 경멸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것처럼 말이다. 다시 말해 노인으로서 삶의 의미를 충족시키고 자신에게 부여된 과업을 올바르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이에 따라 맞아들이게 되는 것들에 동의해야만 하고 그런 것들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젊든 늙든 간에 자연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몰두하지 않는다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결국 삶을 속이게 된다. 누구나 백발노년의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해가 가면 갈수록 희생하고 포기해야만 한다. 자신의 생각과 힘에 의구심을 갖는 것을 배워야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짧은 산책길 정도로 느껴졌던 것이 멀고 힘겨운 길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아예 그 길을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동안 그렇게 좋아했던 음식들도 포기해야만 한다.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쾌락은 더욱 드물게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위해 이제는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질병과 결함, 흐릿해지는 생각, 굳어가는 육신, 많은 고통, 더구나 그런 모든 것들을 길고 지루한 밤에 겪어야 한다는 것, 모두가 숨길 수 없는 씁쓸한 현실이다. 그러나 백발의 노년에도 좋은 점, 위안, 기쁨이 있다. 이것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와해되어 가는 과정에 몸을 완전히 내맡긴다면 한없이 처량하고 슬픈 일일 것이다. 노인들은 서로 만나면 악화되어 가기만 하는 관절통이나 뻣뻣해지는 관절, 층계를 오를 때 가빠지는 호흡에 대해 쓸데없이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고통과 분노보다는 기쁨과 위안이 되는 경험과 체험을 나누어야 한다. 그런 것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다. 노년기 삶의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면들, 그것에 우리 백발 노인의 힘의 원천이 놓여 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의미가 없었던 인내와 기쁨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만 있게 된다면 난 굳이 종교로부터 받는 위안에 대해 말할 생각은 없다. 나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그 선물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선물은 추억이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기억 속에 간직되어 오고 활동량은 줄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입장으로 생각하게 되는 추억의 모습들 말이다. 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이들은 다 안다. 살아라, 자라라, 꽃 피워라, 꿈꾸어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새로운 충동을 느껴라, 몸을 내맡겨라,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 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백발 노인들은 다 안다. 노인이여 땅에 묻히거라. 씩씩한 소년에게 그대의 자리를 물려주어라. 몸을 내맡겨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봄은 연료한 사람들에게 대개는 별로 좋지 않은 계절이다. 높새바람이 나무를 뒤흔들고 혹시 고목의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않는지 하나씩 세차게 흔들어 댄다. 그런 것처럼 봄은 곧 쓰러지는지 확인하려고 늙은이들을 뒤흔든다. 그럼에도 봄은 아름답다. 노년에 열정 대신 지혜가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좋은 것이다. 그러나 노년도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 상황은 새롭고 또 새로운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사람은 계속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나이가 더 젊은 사람들에 비해 인내심이 조금 앞서는 것 말고는 더 나은 게 없다. 나이가 많이 들면 이미 지나간 멀고 먼 세월을 묘한 감상으로 되돌아보게 된다. 내 삶의 후반기는 극적이었고 많은 투쟁의 연속이었다. 또한 적들도 많이 만들었으며 곤경도 많이 겪었고 지나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게 불안정한 삶의 절반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힘은 거의 40년에 가깝게 평온한 시간을 누릴 수 있었던 더 조용했던 나머지 절반인 전반기 덕분이었다.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 철처럼 강해진다고들 하지만 내 경험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것은 평화였다. 추억 속의 그림책, 경험의 보물을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없이 처량하고 불쌍한 일이 되리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각과 끝을 의미하는 달아빠진 육신을 단지 지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게 된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숨쉬고 밝게 비치는 분모를 지닌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3부 관습의 저편에서 부르는 외침. 나이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적이 아니다. 더욱이 부끄러워해야 할 적도 아니다. 그것은 토사가 흘러내려 우리를 덮어버리는 큰 산이고 서서히 새어나와 우리를 질식시키는 가스다. 병이 들고 사망하는 것은 젊고 건강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노인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사람은 자연의 법칙이 결코 다정하고 관대하게 전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저항하고 충격을 받으며 그것들을 잔인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자연의 부드럽고 유쾌한 속성에 집착해 자연을 어머니, 보호자, 생동감이 넘치는 친구로 인식한다. 그러다가 그것이 예쁜 겉모습을 버리고 사나운 아빠를 들어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거칠게 공격하면 기겁하며 놀란다. 마치 아름다운 공상과 상상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거칠게 뒤흔들어 잠을 깨운 것처럼. 살아남고 위기를 극복해낸 것에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 그것은 고목의 굽은 나뭇가지의 몸집에서 나는 것과 같은 냄새를 풍긴다. 나이에 맞서 싸우는 전투, 제압당해도 경우에 따라 이길 수 있는 그 전투에서 힘과 인내가 함께 하기를. 나이가 들어 몸이 쪼그라들면서 좋은 점도 있다. 세계사나 주식시장 따위의 외부 세계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무심해지는 것이 그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이사를 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결국에 가서는 이사 차량에 타는 것보다 운구 차량에 타는 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겸손해진다. 잠을 푹 자고 몸이 어디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제 만족할 정도가 되는 것이다. 나이가 점점 더 들면서 혈관의 경화도 진전된다. 혈액이 종종 뇌 속을 제대로 흘러다니지 못한다. 하지만 이렇게 안 좋은 것에도 좋은 면은 있다. 모든 것을 엄격하고 격렬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많은 것을 건성으로 듣게 된다. 바늘에 찔리거나 신체적인 충격을 받는 것을 더 이상 예민하게 느끼지 못한다. 한때 나 자신이었던 한 부분은 머지않아 전체가 되어 버릴 그 곳에 이미 가 있다. 노인이 되어 좋은 점 가운데 하나는 현재와 현실에 완전히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들 사이에 서서히 짜여 점점 완성되어가는 장막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나이 들고 할 일을 다 했으면 조용한 시각에 죽음과 친구가 될 수 있다. 그에게는 이제 사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미 그들을 알고 있고 충분히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침묵이다. 그런 사람을 방해하거나 잡담으로 괴롭히거나 그에게 말을 거는 것만큼 나쁜 것은 없다. 그의 집 근처를 갈 때면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을 지나치듯 그냥 스쳐 지나가야 한다. 젊은이들은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다. 노인들의 경우에는 그 반대다. 젊은이들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해 원하는 모든 것을 소망할 수 있다고 믿는다. 노인들은 언젠가는 끝이 있고 자기가 갖고 있고 행한 모든 것들이 결국
큰 구멍 속으로 떨어지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죽음은 우연도 아니고 무의미하지도 않으며 잔인한 것도 아니다. 죽은 사람을 악이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다만 그의 삶에 주어진 과제를 끝마친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형상을 다시 얻고 계속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간다. 그의 삶에 주어진 과제가 끝났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가 귀중한 일을 앞으로 더 오랫동안 할 수 없었을 거라든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사람 자신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의미에 도달했고 성숙했다는 뜻이다. 마지못해 죽었더라도 그가 살아간 모습이 망가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세상에 죽음은 없다. 모든 생명은 영원하다. 누구나 다시 돌아온다. 모든 인간에게는 가장 내면의 자아가 있고 그 어떤 죽음도 그것을 파괴하지 못한다. 피곤할 때 잠을 잘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지고 다니던 짐을 내려놓는 것은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인생은 짧고 우리는 머지않아 저편에 가 있게 된다. 우리가 저편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죽은 자가 살아있는 사람보다 곁에 더 살아 숨쉬고 사랑스럽고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저편을 향한 자연스러운 심리적 관계 때문이다. 환한 대낮으로 향하든 캄캄한 방으로 향하든 모든 경주는 죽음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것은 탄생의 고통으로 영혼의 두려움을 안겨주는 새로운 탄생이 된다. 하지만 영혼의 어머니가 영원히 새날을 다시 주기 때문에 모두 길을 가고 모두 죽어가고 모두 탄생하게 된다. 죽음의 고통도 탄생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한 과정일 뿐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곧잘 혼동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한 제일 처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고통과 한탄이다. 그것들은 비통한 일을 당한 처음에는 분명 도움이 된다. 하지만 죽은 자와 우리를 함께 묻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다만 장례식의 기본 과정이 그것을 해낸다. 제물, 비석, 기념비, 화환, 우리들은 영전에 바치는 제물을 우리 자신의 영혼 속에서 완성해야 한다. 사색을 통해 정확한 기억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했던 사람을 다시 짜 맞추는 것에 의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죽은 자는 계속 우리와 함께한다. 그와 관련된 추억의 그림이 그대로 보존되어 고통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성숙의 길에 한 번이라도 들어선 사람은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고 오직 승리할 뿐이다. 어느 날 세 장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두근거리는 심장을 아는 채 불만족스러운 것에서 달아나는 순간이 갑자기 닥칠 때까지. 어쩌면 괜찮은 나이, 50 이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